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24만 9,50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번 주 알파벳은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했고 인텔도 서버 수요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하나일 겁니다. 다음 주에도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번 하락이 마지막 흔들기였는가? 오늘 영상은 막연한 위로나 공포를 드리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세부 실적, 삼성전기 실적, 미국 FOMC와 PCE 물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실적, 그리고 외국인이 24만 원대 삼성전자를 다시 받아주는지까지. 다음 주 삼성전자는 뉴스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 금리, 외국인 수급, AI CAPEX, 반도체 후방주 확산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검증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를 찍지 않겠습니다. 24만 원대가 무너질 때의 조심 시나리오, 25만 원을 회복할 때의 반등 시나리오, 실적 발표 전후로 흔들리는 박스권 시나리오, 이 세 가지 그림을 놓고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는 감으로 버티는 구간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 삼성전자를 볼 때 어떤 뉴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수급 신호가 나오면 다시 기회로 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이 왜 호재에도 힘을 받지 못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파벳 실적은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강했고 AI 인프라 투자도 줄이는 쪽이 아니라 늘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곧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요는 확인됐지만 비용 부담도 같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뜻이고 서버를 더 늘리겠다는 뜻이며 메모리와 SSD, 전력 인프라, 냉각, 기판, 패키징 수요가 계속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돈은 언제 버느냐? AI 투자 수익률은 언제 확인되느냐?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현금 흐름이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알파벳 주가를 눌렀고 그 불편한 해석이 북미 반도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의심받았습니다. 이 모순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입니다. 인텔 실적도 비슷하게 봐야 합니다. 인텔은 AI 서버 수요에 힘입어 예상보다 좋은 실적과 전망을 냈습니다. 서버 CPU 수요가 살아있다는 건 삼성전자 투자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GPU와 HBM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버 CPU가 필요하고 범용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하고 네트워크와 저장 장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AI 인프라가 GPU 하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서버 전체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라면 삼성전자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실적 하나로 안심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유가가 높습니다. 금리 부담이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FOMC와 PCE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빅테크 CAPEX 확대가 수요의 증거인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시작인지 시장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바로 믿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4만 9,500원까지 밀렸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25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머릿속에서 방어선처럼 보는 가격입니다. 25만 원 위에서 버티면 그래도 반등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24만 원대로 내려오면 다시 공포가 커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시장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파벳의 투자 확대도, 인텔의 서버 수요도, 삼성전자 신제품 기대도 오늘
오늘 주가를 단단하게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호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버텼습니다.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급이 약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뉴스보다 돈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호재도 힘을 못 씁니다. 기관 매물이 세면 좋은 뉴스도 묻힙니다. 개인이 반등 때마다 던지고 프로그램과 선물 수급이 흔들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은 뉴스가 나쁜 날이 아닙니다. 수급이 뉴스를 이긴 날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기대가 반영되어 있거나 수급이 나쁘거나 시장이 더 큰 리스크를 보고 있으면 주가는 빠집니다.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악재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닙니다.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알파벳, 캐펙스 상향이 진짜 호재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인텔의 서버 수요가 진짜 호재라면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 데이터 센터 관련 밸류체인에 매수세가 붙어야 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아직 시장은 믿지 않는 겁니다. 말보다 돈입니다. 기사보다 수급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힘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매크로입니다.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유가가 높고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도 남아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시장은 바로 물가를 걱정합니다. 물가를 걱정하면 금리를 걱정합니다. 금리를 걱정하면 기술주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주가는 글로벌 금리와 외국인 수급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관세 이슈도 있습니다. 주 후반부터 다음 주로 넘어가며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FOMC와 PCE까지 이어지면 시장은 쉽게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반도체 업황만 좋다고 바로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유가, 관세, FOMC라는 큰 벽이 앞에 있습니다. 이 벽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4만 원대로 밀린 건 반도체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시장이 이 벽 앞에서 다시 몸을 낮춘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 자체는 꺾였을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알파벳은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인텔은 AI 서버 수요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플랫폼 기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밀렸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고객사 케이펙스 축소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알파벳과 인텔이 보여준 방향은 AI 인프라 수요가 갑자기 꺾였다는 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업황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황은 살아있는데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업황의 존재보다 업황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투자를 계속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버느냐? 메모리 기업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삼성전자가 HBM과 기업용 SSD,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증명하느냐?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업황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은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알파벳과 인텔이 첫 번째 신호를 줬다면 다음 주는 한국 반도체와 미국 빅테크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구간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실적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배장주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수요와 고객 중은 장기 공급 계약, HBM4 전환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면 메모리 전체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가이던스가 조심스럽다면 삼성전자에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로 보면서도 메모리 업황은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 세부 실적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D램 회복, 낸드와 기업용 SSD, HBM 재도전, 파운드리 손실 축소, 모바일 사업 방어력,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와 기판 수요, 그리고 삼성전자 후방 밸류체인의 온도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반등하려면 본주만 움직여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기와 소부장,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주 삼성전기 실적에서 AI 서버 수요와 전장, 고부가 부품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 본주보다 먼저 후방 밸류체인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출이 아닙니다. 캐펙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는지, 클라우드 수요가 유지되는지, 투자 대비 수익성 우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파벳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게 필요한 건 한 기업의 호실적이 아니라 빅테크 전체의 방향성입니다. 다음 주 FOM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반도체 뉴스만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금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FOMC에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강한 긴축 신호가 아닙니다. 물가가 다시 자극되지 않는다는 안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신호, 유가 상승이 정책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확인, 이런 메시지입니다. 만약 FOMC가 시장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오면 기술주와 반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PCE 물가까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과 금리가 동시에 나오는 주입니다. 실적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만 안정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AI 수요가 살아있고 금리 부담이 더 커지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큽니다. 이제 삼성전자 단기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24만원대에서 추가 하락을 맞고 다시 25만원 위로 올라서며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수요가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삼성전자 세부 실적에서 메모리와 기업용 SSD, 파운드리 개선 신호가 확인되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캐펙스 유지 또는 확대가 이어지고 FOMC가 시장을 더 압박하지 않는다면 회복 시나리오의 힘은 커집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물량은 급등 때 일부 관리하되 후방 밸류체인이 같이 움직이면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시초가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25만원 회복 자체가 아니라 회복 후 종가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터치가 아닙니다. 안착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 검증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시장이 여전히 유가와 금리, 관세, FOMC를 경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24만원대와 25만원대 사이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후에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했다가 장 후반 외국인 매수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호가창을 따라가면 계속 흔들립니다. 장 초반 가격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밤새 쌓인 공포와 기대가 한꺼번에 반영된 착시일 수 있거든요. 진짜는 장 마감 30분입니다. 그 시간에 외국인이 받는지, 금융투자 매물이 줄어드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박스권 검증 시나리오에서는 대응도 단순해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유지,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조절,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축소, 신규 매수는 분할.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24만원대 방어에 실패하고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끊기며 다음 주 실적과 FOMC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알파벳과 인텔의 좋은 신호보다 빅테크 캐펙스 부담과 금리, 유가 리스크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삼성전자 세부 실적에서 HBM과 파운드리 개선 신호가 약하면 삼성전자도 추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절대 무리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싸 보인다는 이유로 들어가면 더 싸지는 장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본전 생각보다 계좌 생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단기 물량은 빠르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매수 타점이 좋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은 여기서 더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단순해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산업 논리로 가져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HBM 재도전,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장 후반 종가가 강한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용으로 산 물량, 고점에서 급하게 따라 산 물량, 계획 없이 물타기한 물량은 계좌를 무겁게 만듭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25만원 회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25만원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만원대로 내려왔다고 무조건 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싸다와 안전하다는 다릅니다. 확인 없는 매수는 대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본주만 보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AI 서버 관련 부품, 이쪽에서 먼저 거래 대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은 후방 밸류체인에서 먼저 자금을 집행합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고 전력 인프라가 장중 저점을 높이고 삼성전기와 기판주가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돈의 예고편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후방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삼성전기와 소부장 쪽의 실시간 수급 타점은 영상 후반부에서 실전 적용 관점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에 맞히는 것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25만원을 회복하고 종가로 안착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24만원대에서 외국인이 다시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SK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수요와 메모리 업황 메시지가 강한지 봐야 합니다. 넷째, 삼성전자 세부 실적에서 D램, 낸드, 기업용 SSD, HBM, 파운드리 개선 신호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기 실적에서 AI 서버용 MLCC와 기판 수요가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실적에서 KPEX와 클라우드 수요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FOMC와 PCE가 금리 부담을 더 키우는지 줄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유가와 중동 리스크가 다시 시장을 누르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 없이 삼성전자를 보면 오를 때는 따라가고 빠질 때는 겁먹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변동성을 견딥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검증입니다. 알파벳과 인텔은 AI 수요가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부담, 금리, 유가, 관세, FOMC, 실적 시즌이라는 큰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4만 9,500원 마감은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 논리도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에서 증명할 기회도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 구간에서 감정으로 대응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 빠졌다고 끝난 것처럼 던지고 내일 반등한다고 다시 쫓아가면 계좌는 더 피곤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는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에 끌려갑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수급의 흔적을 봅니다. 혼자서 그 흔적을 장중에 다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외국인 전기전자 수급, 삼성전기 거래대금, 소부장 장중 저점, 전력 인프라 강도, 미국 빅테크 시간의 반응, 선물 수급까지 동시에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대장주보다 먼저 장비주에 붙고 기판과 패키징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이동합니다. 늦게 보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 돈길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기 소부장, 기판, 전력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쪽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추적하고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뉴스를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먼저 가는지 보는 겁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알파벳과 인텔 실적은 AI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는 공포를 덜어줬습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성장과 캐펙스 상향을 보여줬고 인텔은 AI 서버 수요와 다음 분기 전망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4만 9,50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건 호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 호재보다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펙스 확대는 반도체에는 수요지만 빅테크 주가에는 비용 부담입니다. 인텔의 서버 수요는 긍정적이지만 유가와 금리, 관세, FOMC 부담을 단번에 지우지는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 실적과 수급으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25만 원 회복, 외국인 수급, 반도체 후방주 확산, 삼성전자 세부 실적, FOMC와 PCE 이 5가지가 다음 주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공포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기준 없는 대응입니다. 오늘 빠졌다고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음 주 반등한다고 무조건 추격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검증하는 구간입니다. 장기 물량은 산업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동시호가보다 장마감 30분, 뉴스보다 수급, 삼성전자 본주보다 후방 밸류체인, 바닥 맞추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이 기준으로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파벳과 인텔이 좋은 신호를 줬는데도 시장은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기, 미국 빅테크 실적, FOMC와 PCE까지 지나면서 진짜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때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거래대금과 수급에 남습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